안녕하십니까. 현담 이흥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라이프 웨이브 X39 제품을 사용 시 그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이 방법을 적용을 해서 조금이나마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상당한 효과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 동양의학의 혈자리와 플러스 서양의학의 나노 기술이 만들어낸 제품이다. 결정체다.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빨 교정 때문에 이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보드마크를 통해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우려고 하는 점 이해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동양의학의 혈자리와 서양의학의 나노 기술이 만드는 제품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냐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이 있고 이 약도 잘 사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획기적인 이 제품 X39 제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이제 선결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결 조건은 뭐를 알아야 되냐? 첫째, 나의 체질을 알아야 됩니다. 체질을 분석해야 된다. 두 번째, 내 고객이 왔을 때 고객의 체질도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똑같은 개념이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체질을 알면 뭐가 보인다? 건강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의 체질과 고객이 왔을 때 그 고객의 체질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이 하고 나서 세 번째로 거기에 관련된 혈자리를 찾아서 적소의 혈자리에 이 제품을 즉 부착을 함으로써 패치를 붙임으로써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안 보여서.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우리 체질을 어떻게 분석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체질 분석 방법이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첫째, 오행 체질입니다. 오행 체질. 이것은 뭐냐? 그 사람의 생년, 월, 일, 시를 그 사람이 태어난 곳도 정확하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주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는 오행 분석, 오행 체질. 두 번째, 동무 이재마 선생께서 집대성했다는 이재마 사상 체질. 이거는 뭐예요? 태양인. 좀 이상합니다만. 태양인, 태음인. 이것이 금의 기질이잖아요. 금의 기운. 이거는 목의 기운입니다. 그다음에 소양인. 이거는 뭐 토의 기운이고, 소음인. 이건 수의 기운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체질을 알아내는 방법. 세 번째, 오미, 오색, 오간, 오미. 5가지 맛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또는 내 체질이든가 상대방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신맛이다. 신맛을 좋아한다. 단맛, 쓴맛, 매운맛, 무슨 짠맛.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옷색, 청색을 좋아하느냐, 검은색을 좋아하느냐, 흰색을 좋아하느냐, 황토색을 좋아하느냐, 또는 무슨 붉은색을 좋아하느냐 따라서 그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간, 생김새를 보고 하는. 이거는 차차 이제 여러분과 유튜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고, 이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그 한의학 박사 조성태 그 박사님께서 이런 책을 썼잖아요. 생긴 대로 병이 온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생긴 대로 병이 온다. 이제 그 형상의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질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 내 체질을. 그럼 1차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오행 체질을 통해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이 오행 체질을 통해서 그 내 체질을 알아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질 분석 방법, 오행 체질 어떻게 분석하냐?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의 생년, 월, 일, 시가 필요하고, 정확하게 이 사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태어난 곳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사주 분석을 하게 되면 딱 나와요. 뭐가 나온다? 이 사람이 목의 체질인가? 두 번째, 화의 체질인가? 세 번째, 토의 체질인가? 네 번째, 금의 체질인가? 다섯 번째, 수의 체질인가? 이렇게 딱 나온다. 딱 나온다. 다섯 가지 체질이 나와. 오행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 오행 어디서 나왔냐?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무국에서 음과 양이 생겨요. 음과 양이. 우리 태극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음과 양이 생기는데 이 음과 양이 활동을 해. 그러다 보니까 삼라만상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오행이 생긴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생긴다. 이 말이야. 오행. 그래서 우리 동양의학에서나 동양 철학 이런 데서는 이 음양 오행에 관련된 음양 오행이 근간을 이룬다. 뿌리를 근간이다. 모태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의 음양 오행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이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 체질을 분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체질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우리 고객의 또는 그 본인의 사주 생년 월일시를 이어가지고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체질을 분석하면 목의 기운 이 다섯 가지 형태의 오행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사주 딱 하니까 목의 체질이다. 이 목은 어떤 오장육부와 관련이 되어 있냐 이걸 알아야 돼. 이 목의 체질은 간과 담량, 쓸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관여를 해. 주관을 한다. 주관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운으로서 이 목의 기운이 이 간과 담을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강하거나 아주 발달되어 있으면 이 목의 체질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간과 담량이 좋다, 크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의 체질은 어떤 장기의 오장육부에 관여를 한다? 심장과 포장. 토의 체질은 위장과 비장. 금의 체질은 폐와 대장. 수의 체질은 신장과 방광을 관여를 한다. 수는 신장과 방광을 관여하는 기운이다. 따라서 수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장과 방광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목의 체질 같은 경우에는 이 간에 관련된 혈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간의 혈자리가 어디예요? 태충혈이라고 있어. 우리 손에 이 손목 여기 합곡혈이다. 합곡혈. 자, 발도 똑같아.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그 사이에
그 태충혈이라는 것이 있다. 태충혈. 이건 간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 얼굴을 보면 간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눈이요, 눈. 눈이 허리멍텅하다. 또 눈빛이 좀 흐리멍텅하다. 또는 눈이 황달기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간이 안 좋다. 목의 체질이 아닐 확률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 코는 어디가 있는 거야? 폐와 기관지에 관련된 것이. 폐와 관련된 거다. 이 길을 보면 뭐예요? 심장과 방광이 안 좋으면 이 길을 갖고 놀아야 돼. 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목의 체질은 간과 담량이 발달되어 있는데 동시에 이 내가 목의 체질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목이 극하는 것이 뭐예요? 토잖아요. 토. 즉 나무 뿌리가 이 토의 흙을 딱 쥐고 있어. 따라서 이 목 체질 같은 경우에는 토의 체질이라고 하는 위장과 비장이 안 좋을 확률이 크다 이 말이에요. 크다. 확률이 크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알아. 저는 몇 년간을 걸쳐서 해보다 보니까 딱 이제 익숙해졌어요. 자, 그러면 또 이것이 상극의 원리야. 상극 상생의 원리인데 상극의 원리다 이 말이야. 상극의 원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 즉 나를 극하는 것 무엇이 뭐예요? 금이잖아. 이 쇠 도끼가 나무를 치는 형국이다. 이 나무가 너무 강하니까 이 금의 도끼가 부러지 이빨이 깨져. 이런 형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의 체질 같은 경우에는 금의 체질인 폐와 뭐요? 대장이 나쁠 수가 있다. 위장과 폐가 나쁠 수가 있다. 확률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위장에 관련된 혈이 어디예요? 우리는 이것을 중완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지금 뭐예요? 이 명치와 배꼽 사이에 중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위장에 관련된 혈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폐는 어디? 무슨 혈자리야? 폐수혈이다. 폐수혈. 폐수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 대추혈에다 기본적으로 붙이는 데 있잖아요. 대추혈에서 세 번째 흉추를 내려가면 이 흉추의 가시돌기 밑에가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사이에 그 가시돌기 들어가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대추혈이 있다. 하나 둘 셋. 그 좀 밑에 양쪽에 1.5분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혈자리가. 그러면 내가 목 체질이 되고 사주 분석을 하니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목이 아주 기운이 강해. 또는 목의 기운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간과 담량이 강하고 반대로 나를 극하는 위장과 비장 또 내가 극하는 위장과 비장 나를 극하는 폐와 대장이 나쁠 확률이 크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혈자리에다가 이 패치를 붙여야 이 X39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패치를 붙여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자, 이 얘기도 하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하체질이다. 하체질은 뭐요? 심장과 소장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체질 같은 경우는 심장과 소장이 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 강하게 태어날 확률이 크다. 이 말. 그래서 화체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기가 약하다? 화가 극하는 것이 뭐예요? 금이잖아요. 화가 극하는. 화가 이 금을 녹여버려요. 용광로처럼. 따라서 폐와 뭐요? 대장이 나쁠 수가 있고 동시에 이 물이 이 불을 꺼버려요. 물이 불을 꺼버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극하잖아. 내가 화체질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수가 불을 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장과 방광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주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오행 체질을 분석을 하다 보면 딱 나와요. 네. 이걸 알아야 돼. 이제. 네. 자, 그러면 어디에 관련된 혈자리에다 이 패치를 붙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심장에 관련된 혈자리가 어디예요? 심수혈이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5번째, 흉추 5번째, 가시돌기. 그러면 폐야, 신장에 관련된 혈자리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신장에 관련된 거. 우리가 흔히 단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한 용어로 얘기하면 관원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단전 이렇게 얘기한다. 즉, 이 단전에
의 남자들이 관심이 많은 건데요. 남자들이 정력에 관심이 많잖아요. 정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단절에 쑥뜸을 많이 뜹니다. 사실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떠요. 그러면 이 신장과 방광이 강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력이 좋아진다. 전기가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그러면 이 화체질 같은 경우에는 폐와 신장에 관련된 그 혈자리에다가 부착을 해야 효과를 보지, 이 강한 이 신장과 소장이 강한데 여기에 관련된 혈자리가 붙이면 효과를 미비하다. 미비할 확률이 크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확실하다 하면 큰일 나버려요. 이거 의료법에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토의 체질은 어떠냐, 내가 토의 체질이다 그러면 토가 극하는 것이 뭐예요? 수잖아. 즉 이 흙이 둑이 딱 물을 가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장과 비장은 강하게 태어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신장과 방광이 약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토를 극하는 게 뭐예요? 목이잖아. 목이 토를 딱 쥐고 있어요. 그래서 간과 담량이 약할 수가 있다. 그럼 신장에, 여기에서 토의 체질 같은 경우에는 신장과 방광, 간과 담량에 관련된 혈자리가 이 패치를 붙여야만 효과를 증대시킬 수가 있다. 예.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확률이 크다. 예. 왜? 하기 때문에. 금의 체질이다. 내가 금의 체질이다. 분석을 하니까. 그러면, 뭐요? 폐와 대장이 크다. 건실하다. 견고하다.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이 금을 극하는 것이 뭐예요? 금이 극하는 것이 목이잖아요. 이 금이 목을 치잖아. 간과 담량이 안 좋을 수가, 약할 수가 있고, 또 이 금을 극하는 거는 화체질이에요. 화잖아, 화. 불이. 심장과 소장이 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간에 관련된, 심장에 관련된 혈자리에다 금의 체질 같은 경우에 부착을 해야만 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볼 수가 있다. 제대로. 자, 수의 체질이다. 내가 수의 체질이다 했을 때 신장과 방광이 크다. 견고하다. 아주 좋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수가 극하는 것이 뭐예요? 수가 불을 꺼불잖아. 그러면 뭐예요? 심장과 소장이 안 좋을 확률이 크고, 또는 뭐예요? 이 수를 극하는 것이 뭐예요? 토잖아. 토가 물을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장과 비장이 안 좋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수의 체질 같은 경우에는 심장과 소장, 위장과 관련된 혈자리에다 부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못하겠죠. 예.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몇 번 유튜브를 보면 이제 이해가 가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들은 정력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체질인지 몰라. 예를 들어서 몰라. 내가 목인지 화인지 토인지 금의 기운인지 수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왜? 분석할 줄 모르니까. 모를 수가 있어. 이 5명이 있어. 목, 화, 토, 금수라고 하는 5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력은 좋아지고 싶어. 그래서 이 정력이 좋아지는 것이 뭐예요? 신장에 관련된 거예요. 신장 방광. 그러면 신장과 방광은 뭐예요? 남자는 전립선이잖아요. 전립선. 또는 전기가 부족하거나 정력이 약하거나, 여자 같은 경우 자궁질환이라든가 생리에 관련된 생리통이라든가, 또 요실금이라든가, 이런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생길 때 무엇이요? 이 수의 그 혈이 어디입니까? 혈이 어디에? 단전이라고 하는 관원을 했잖아요. 관원 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다? 단전이라고 하는, 단전 흔히 말 배꼽에서 3촌 정도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손가락에 4개나 3개 정도 이렇게 밑에 이 단전에다가 뜸을 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5명의 사람이 무슨 체질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5명의 남자가 동시에 뜸을 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 모를 뿐인데 목의 체질이 있고 화가 체질이 있고 토의 체질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5명이 뜸을 뜰 때
그 뜸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체질을 가야 돼? 화 체질이나 토의 체질이다. 정확하게 효과를 본다. 볼 확률이 크다 이 말이야. 정확하게 본다면 또 이것이 문제가 돼. 볼 확률이 크다. 왜? 이 수의 체질을 극하는 거 토하고 이 수를 극하는 거 뭐예요? 토요. 수가 이 심장과 소장이 약한 이 심장과 방광과 신장과 방광이 약하잖아. 화 체질과 토 체질. 그래서 화 체질과 토 체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력을 좋아하는 단전에 쉽게 말해서 이 패치를 붙이게 돼서 39, X39를 부착을 하게 되면 효과를 볼 확률이 크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제품이 제가 X39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아주 감동을. 지금 이 아이스 에이브라는 제품도 있습니다만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몇 개월을 걸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예, 나도 얼굴이 사람들 주위에서 놀려요. 잘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사용해야 된다. 해보면 알아. 우리 마누라 잘못 사용하고 머리가 두통이 깨지고 난리였어. 머리가 아파갖고. 하여튼 잘 사용해야 된다. 잘 사용하면 왜? 우리 누나도 효과를 못 봤어. 근데 나는 효과를 제대로 봤어. 왜? 아니까. 적용을 해보니까. 아무쪼록 이제 지금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수위의 체질 5명의 사람이 있는데 동시에 정력이 좋다고 하니까 다 5명이 뜸을 띄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다 단전에다가 관원을 아이씨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나와. 하여튼 뜸을 띄었다 이 말이에요. 5명 중에 운 좋게 이게 화 체질은 딱 맞아 떨어진다. 효과를 보고 토체질도 효과를 본다. 근데 금 체질이나 수 체질은 효과를 못 볼 확률이 크다 이 말이에요. 특히 수 체질은 독을 만난 거야. 독을. 왜? 아니 신장과 방광이 좋은데 자기가 수체질을 아는 경우는 내가 수체질인데 신장과 방광이 강해. 이거 맞아야 돼. 밸런스를 중요해. 건강에는 모든 장기가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야 돼. 어떤 장기가 힘이 강하거나 어떤 장기가 힘이 약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시 조화, 밸런스, 균형을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건강의 균형. 그래서 수의 체질 같은 거 뭐지? 내가 예를 들어서 화의 체질이다, 토의 체질이다 하면 당연히 뭐요? 이 단전에서 뜸을 떼야지. 왜? 시장 방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뜸을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 내가 알아야 된다. 이게 뭔 체질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 답답해요. 또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체질을 분석을 해서 체질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의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목이 있고 목은 청색이 걸려. 청색. 화는 붉은색. 토는 황토색. 밤색. 쉽게 말해 흑색이다 이 말이에요. 흑색. 금은 흰색. 수는 검정색. 각자 색깔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나? 목의 기운은 목의 체질이다. 청색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청색을 주관해. 청색을 주관한다. 따라서 이 목의 체질은 청색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강하니까 그 기운이. 화의 체질은 붉은색을 관여하고 토의 기질은 황토색, 금의 기운은 흰색을 관여를 해서 각자의 특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의 기운, 아주 사주가 이 사람이 겨울에 태어난 태생이 있어요. 겨울 태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겨울 태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이 경우는 수 체질이다 이 말이에요. 딱 조용법을 써. 조용법, 영신을 쓸 때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대부분 수 체질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대부분 붉은색을 좋아합니다. 이 붉은색을 좋아해. 검정색을 싫어하고 무슨 색을 좋아한다? 붉은색을 좋아한다. 붉은색을.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옷을 어떤 것을 주로 어떤 색깔을 입는가를. 자, 흰색을 좋아하면 금의 체질이 아닐 확률이 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슨 체질이냐? 이 금이 극하는 것이 뭐예요? 금이 극하는 거 목이잖아.
또는 이 금을 극하는 거 하잖아. 목체질인가 화체질인가 둘 중에 하나야. 이제 확률적으로 맞춰간다. 좌표가 이것이 오색으로서 사람을 본다. 목의 기운일 체질일 가능성이 있고 화의 체질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은 금의 체질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야. 흰색을 싫어하고. 자, 그러면 목은 뭔 색을 좋아한다? 흰색을 좋아한다. 상대적으로 화의 기운도 흰색을 좋아할 수가 있다. 물어봐. 무엇을? 고객에게 내가 무슨 색깔을 주로 입는가? 왜? 말 그대로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따뜻한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여름에 아주 더울 때 태어난 사람은 뭐요? 찬 것을 좋아한다. 시원하고 뭐요? 응? 조용하고. 왜? 화의 기준 사주의 분석을 해보면 화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성질이 급입니다. 급. 불처럼 타올라. 욱해 나와요. 그래서 빨리 꺼져. 멋도 부리고.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왜 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색.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차분차분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좋은 제품이 X39이라는 이 제품이 나왔는데 이 제품을 적소의 혈자리에다가 부착을 해서 그 효과를 봐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명약 발음이 안 돼요. 망병 통치약은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5명에서 목화토 금수라고 5명에다 이 패치를 다 붙이니까 다 좋으냐? 그 거짓말이야. 다 좋아진다고 거짓말이야. 문제는 이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또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고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기초 지식을 쌓아야 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공부를 통해서 알아.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은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동양 철학은 그 음양 오행에 관련된 얘기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닦아진 것이다 이 말이야. 동양의학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잖아요. 우리 인간을 보면 소우주로 봐가지고 이 구체적이고 세부학적인 이 서양의학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의학적인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알아야 된다. 핸드폰도 어떻게 작동 방법을 알아야만이 쓰잖아요. 옛날에는 핸드폰 없을 때 은행도 가고 했지만 요즘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이 핸드폰 작동 방법을 알아야 정확하게 쓴다. 잘못 쓰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자. 공부를 통해서. 지금 이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5가지 제품이 나온다. 제품이 획기적인 제품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근데 정확하게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맞다. 이거 거짓말이다니까. 뭐 명현 반응이다. 명현 반응이다. 이것이 뭐 호전 반응이다. 호전 반응. 건강 보조식품이나 이런 것을 파는 회사는 거의 이 용어를 씁니다. 좋든 나쁘든. 나쁘면 호전 반응. 좋으면 제대로 맞았다. 이거 거짓말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아야 된다. 응? 물론 호전 반응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체질을 알고 또 상대방이 내 하부 조직에서 하부 라인에서 고객을 모시고 왔을 때 설명을 잘해야 돼. 처음에 잘해야 한다. 처음에 잘못하면 만나기 힘듭니다. 딱 만나서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확하게 진솔하게 전달을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체질이냐 안 맞을 때 안 맞을 수가 있다니까요. 다 맞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원리를.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